안녕하세요. 사실은 다이나믹 NFT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다이나믹 NFT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고 시간상 여유가 안 되는 관계로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세타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잡게 된 이유는 어, 제가 요즘 되게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뭐냐면 렌즈 프로토콜 같은 이제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트위치와 같은 방송 플랫폼을 블록체인 위에다 올렸을 때 더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되- 여러 가지 좀 웹3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을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세타 네트워크, 어, 트위치 스트림, 트위치 이제 방송하는 플랫폼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지금부터 세타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무겁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세타 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가볍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 혹시 웹2 웹3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굉장히 아프리카 TV는 아마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은데 이제 한국 플랫폼으로는 아프리카 TV, 이제 외국 플랫폼으로는 트위치. 그래서 최근에 트위치가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문제가 하나 있었죠. 한 7개월 전쯤, 한 반년 전쯤에 트위치가 이제 화질 저하를 하겠다. 어, 이제 최고 고화질로 보여지던 이제 스트리밍이 최대 화질을 720까지 낮추겠다라는 트위치 쪽의 방침이었는데요. 이러한 것은 1인 미디어 시장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트위치에서 아프리카 TV로 넘어가는 스트리머도 많아졌고,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720p로 영상을 본다라는 사실이 지금 2023년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화질이 안 좋아도 모두가 그 설정 탭 들어가고 와이파이 한번 체크하고 하잖아요. 근데도 트위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왜 도입했는지 혹시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망사용료 때문인데요. 사실 트위치뿐만이 아니고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넷플릭스라든지 구글의 유튜브라든지 어, 실 한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동영상 플랫폼인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망사용료를 내고 있고요. 몇 천억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망사용료를. 근데 이러한 망사용료를 어, 한국에만 내지 말고 외국 애들도 내라라는 게 이제 최근 이제 논란에 쌓였던 최근 논란이었고요. 이제 망사용료란 뭐냐? 망사용료란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만큼의 돈을 지불해라라는 뜻입니다. 즉 트래픽 사용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요구할수록 이러한 망사용료는 급격하게 증가하는데요. 저희는 보통 인터넷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때 망 접속료라는 것을 냅니다. 망 접속료는 저희가 내는 통신사에 내는 비용을 뜻하고요. 망 사용료를 저희가 내게 되면은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보는 만큼의 돈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돈을 저희가 지불하지 않고 플랫폼이 내게 하는 게 망 사용료고요. 근데 특이하게 한국에만 있어요. 외국에는 망 사용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위치가 망사용료를 부담이 되니까 아까 트위치 화질 저하도 생기고 다시 보기도 삭제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트위치 쪽에서도 생각을 한 게 P2P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중앙화된 서비스가 아닌 이제 P2P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과 방송을 제공하는 사람 서로가 이제 그 방송 리소스를 나눠주어서 그러한 부담을 좀 덜자. 이제 방송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덜자 해서 나온 게 이제 트위치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왜 이러한 얘기를 했는지 세타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지 의문일 수도 있는데요. 세타 네트워크가 이 트위치가 하려고 하는 P2P 서비스와 되게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좀 그러한 이제 P2P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이러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세타 네트워크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타 네트워크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P2P 비디오 스트리밍 네트워크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선 세타 네트워크를 알아보기 전에 현재 많은 웹2 기업들이 컨텐츠를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영상을 클릭을 하면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이 영상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핸드폰으로 가지고 와서 송출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만약에 전 세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전부 다 구글 데이터 센터에 접속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부하가 일어나겠죠. 많은 시청자 수를 감당하는 것은 아무리 구글이라고 해도 부담이 될 것이고요. 구글의 데이터 센터와 먼 곳에 위치하는 국가들, 대한민국도 먼 곳이 될 수 있겠네요. 지구 반대편이니까요. 대한민국 같은 데서 시청을 할 때에는 속도가 느리거나 화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는 CDN이라고 하는 캐시 서버들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캐시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캐시라는 말은 이제 좀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서 좀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캐시 서버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유튜브 이제 원본 서버, 구글에 있겠죠. 구글에 있는 원본 서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중간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저장을 하고 있으면은 저희가 유튜브로 볼 때 한국에 있는 그 CDN 데이터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중앙 서버의 부담을 엄청나게 낮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고 화질도 높일 수 있는 지금의 중앙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중앙화 시스템을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스토리지, 중앙화된 서버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웬만한 대기업이 아닌 이상 이러한 스토리지와 CDN 인프라 비용, 그리고 네트워크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앙화되어 있던 저장소와 CDN을 통한 컨텐츠 제공을 분산화된 각 노드들이 스토리지와 대역폭을 제공하여 분산화시키는 방식으로 P2P 전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세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CDN과 그 중앙에 있던 그 유튜브 데이터 서버를 잘게 노드들로 쪼개가지고 이제 스트리밍을 해보자 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산화된 이제 동영상 저장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 딱히 스토리지를 둘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많은 노드들이 제공하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개념은 그 CDN 처음에는 CDN 하나에서만 부담해야 됐던 대역폭을 많은 노드들이 그 대역폭을 지원함으로써 이제 훨씬 더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조금 더 화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요. 대역폭이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그 대역폭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역폭이 뭐 낮게 설정돼 있다면 그만큼 데이터를 못 보내는 것이고 높게 설정돼 있다면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대역폭을 이제 노드별로
분산화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러한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 세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웹3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토큰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시청자는 이제 대역폭을 제공을 하고 이러한 대역폭은 그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주고 또한 시청자가 이러한 리소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토큰은 세타필 토큰이라고 하는 세타 토큰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타필 토큰이라고 하는 가스 느낌의 토큰이 있고요. 이러한 토큰을 보상으로 쥐어줌으로써 더 많은 노드들이 참가를 하게 되고 이 많은 노드들이 더 많은 대역폭과 더 많은 스토리지를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원활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우님, 죄송한데 그 화면이 혹시 지금 2번에서 안 넘어가고 있는 것 아,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세타 네트워크에서 그러면 이러한 이제 아까 CDN의 역할이 있고 중앙 서버에 대한 역할이 있고 두 가지의 역할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CDN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세타 네트워크에서는 그 지리적으로 최적화된 후보 이제 그 노드 목록을 빠르게 검색을 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노드들을 선정해서 대역법과 스토리지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럼 이러한 노드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노드들이 CDN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있는 노드들도 같이 이제 중앙 서버의 역할을 같이 해주는 거겠죠.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인프라를 딱히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딱히 인프라를 건설할 필요 없이 다양한 노드에서 제공받는 환경으로 탈중앙화된 컨텐츠 제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을 드렸는데요. 한국에서만 망사용료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가능하겠죠. 망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었던 중앙에서 제공했던 플랫폼과는 달리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P2P로 제공했기 때문에 망사용료를 지급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제 세타 네트워크의 구조, 노드와 이제 토큰을 알아보고 마치겠는데요. 세타 네트워크에는 총 세 가지의 노드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엔터프라이즈 검증자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디언 노드 같은 경우는 방금 그 트랜잭션을 수행한 노드들을 검증하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밸리데이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노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검증을 확보해서 합의 상태를 유지하고 이제 좀 악성 블록들이 통과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디언 노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역폭을 나눠주고 조금 더 환경을 개선해주는 노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드들은 엣지 노드고요. 이 엣지 노드들은 어, 비디오 스트림을 릴레이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역폭을 공유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리소스를 공유함으로써 세타필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검증자 노드와 가디언 노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 노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타 토큰이라는 것을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아까 말한 세타 필과 세타 토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세타 토큰은 자기가 이제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큰으로 어, 세타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보상으로 세타 필 토큰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검증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토큰을 일컫는 게 세타 토큰이고요. 세타 필 토큰 같은 경우는 세타 프로토콜에 이제 가스로 사용이 돼 이제 전반적으로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데 어, 기여를 하는 가스의 역할을 하고요.
이제 스마트 계약 배포, 운영 비용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엣지노드 같은 경우도 엣지노드에게 내 동영상을 좀 올려줘.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할 때 그 세타필 토큰을 같이 주면서 그러한 이제 엣지노드에게 인센티브가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어, 네. 세타필과 세타 토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이제 세타필과 세타 토큰이 각 노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도식도고요. 이제 마지막 이렇게 간단하게 세타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게 이런 값비싼 인프라 구축하고 망사용 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런 동영상 플랫폼은 더 큰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세타 네트워크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중화가 된 플랫폼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웹3적으로 탈중앙적으로 풀어냄으로써 탈중앙이 이제 왜 필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